방금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건에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과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헷갈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만 알면 되겠죠.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불공제 내용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건 요거 하나입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이거 뺀 나머지는 모두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불공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건이다 그러면 그 사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접대비 관련되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사업과 관계없는 거, 또 토지 관련된 거, 이런 것 등이죠. 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접대비 관련된 거, 예,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 또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거, 또 사업과 관계없는 거, 예,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왜 매입매출 전표에 가고 어떤 건 일반 전표로 나누어지느냐? 매입매출 가는 것을 먼저 알아주세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돼야 되는 것은 그러한 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 이거는 매입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 네,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뭐 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은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21조 주식회사 유형상사,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제 그 3일 패션으로 했고요.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유형상사로 회사를 바꿨습니다. 유형상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시험 대비용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회계기간은 제6기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험 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무 수행 유의사항. 예, 5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다음에 2번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네,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적용을 코드로 들어요. 네, 여기다가 여러분 코드는 8번 코드예요. 이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코드가 8번입니다. 8번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이 예제가 없었어요. 없었고 아마도 여기 유형 상사에서도 이게 이제 이 예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 언젠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예제가 많지 않은 거래인데 그러면 한번 예제를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8번 적요를 말하는 거예요. 코드에다가 8번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거래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신발 도소매업이라고 그랬어요. 유형 상사가.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면 여기서 이제 신발을 말하겠죠. 자, 상품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50만 원이고 매가 판매 가격은 60만 원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말이죠. 거래처가 아니라 노인정에 기부 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죠. 겨울에 따뜻한 털신을 노인들에게 기부를 했다. 우리 회사가 털신을 판매하니까 털신을 노인정에 기부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발이라는 이 상품은 원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판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출고시켰다 그러면 판매하려고 출고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할 때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판매가 아니고 상품을 갖다가 접대하고 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이 상품 매출이 아니에요. 상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분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접대비 원가로 분계해야 돼요. 접대비 비용이 발생하죠. 대변의 상품 $50,000. 그런데 여기에 적요를 꼭 8번을 넣어야 돼요. 적요 8번. 자산감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분계 중에서 대변의 상품이 가는 분계는 결산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만들 때만 대변의 상품이 갔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수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나머지를 전부 다 뭐로 했어요? 매출 원가로 반영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대변의 상품을 적고 상품이 창고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50만 원치를 뺀 나머지가 상품 매출 원가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상품 매출 원가로 가는 결과가 돼요. 접대비에도 가고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요 8번을 넣어줌으로써 이 상품은 판매된 게 아니다. 이 상품은 판매된 게 아니요 하는 것을 회계에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적요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적요 8번을 안 넣으면
손익계산서가 오류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부가세를 무시하고 분개했어요. 자, 이 신발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신발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위에 거는 그냥 부가세를 무시한 분개이고, 부가세를 감안한 분개는, 즉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는 분개가 차변의 접대비가 56만 원이에요. 대변의 상품은 5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6만 원. 예,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분개보다 좀 복잡해졌죠?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아까는 그냥 부가가치세를 무시한 분개입니다. 이 분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접대비로 쓴 신발이 오늘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2월 22일이라고 보겠습니다. 2월 22일 날 매입한 신발을 바로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의 매입세액은 아직 공제받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월 거를 4월 25일 날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데, 우리가 신발을 사가지고 지금 매입세 공제, 부가세 신고가 안 된 상태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부가세 예수금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 무시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접대한 신발이 작년 12월 달에 매입한 신발이었어요. 작년 12월에 우리 창고로 사온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발은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했죠.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예, 1월 달에, 12월 달에 그 부가세 정리분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저 공제해가지고 부가세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제받은 것은 반드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 계산은 언제나 매가로, 판매 가격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의 10%, 6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 6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접대비에 포함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이었다 하면은 일반 전표가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 66만 원이 아니라 56만 원인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예. 우리가 접대했단 말이에요. 접대라는 것은 내가 사다가 접대하는 거잖아요. 이 신발은 50만 원에 공장에서 사온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어치를 접대한 거예요. 50만 원어치를. 그에 비해서 부가세는 또 예. 그런데 이거 접대하느라고 부가세가 6만 원이 나가게 되네. 그러니까 6만 원은 뭐 때문에 나갔어요? 접대하는 바람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6만 원을 접대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타계정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한다. 다만 부가세는 매가의 10%다. 네. 부가세는 네?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매매가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매출세액으로 넣어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발을 12월에 매입한 신발이라면은 1월 달에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신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은 것은 반드시 판매를 해서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근데 판매를 안 하고 접대했어요. 그러니까 상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회계 처리를 안 하면 되고, 다만 부가세는 매가의 10%로 신고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가가 5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55만 원이잖아요. 매입세액은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5만 원. 예,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건 5만 원 받은 거예요. 맞아요. 5만 원 공제 받은 거고. 그래서 5만 원 공제 받았으니까 나는 국가에다 5만 원만 내면 되지 않느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에 샀다가 60만 원에 판다면은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10만 원에 10% 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자, 만 원을 국가에다 내야 되거든요. 자, 만 원을 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신발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1월 달에 신고할 때 5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5만 원. 그리고 이번에 6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만 원 낸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 만 원이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6만 원을 내야 우리가 만 원을 납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은 1월 달에 공제 받았어요. 네. 자, 그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자, 이와 비슷하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월 달에 산 신발을 노인정에 기부했다면 그냥 차변에 기부금 50만 원, 대변에 상품 50만 원. 이렇게 하고 이 상품에다가 적요를 꼭 8번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접대비에서도 그랬듯이 만약에 지난해 12월에 매입한 신발을 기부했다면 이거는 부가세 감안한 분계를 해줘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차변에 기부금이 56만 원이 되죠. 대변에 상품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위에 거. 이런 거래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 거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예제가 우리가 3일 패션 할 때 안 나왔어요. 예제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렸는데 이 외에도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이 2번 유의사항 매번 나오고 있어요. 적용 코드를 넣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우리 그동안 그렇게 연습을 해왔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서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네, 우리 자금 관리할 때 F3 눌러서 했던 작업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작업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 때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500번 때 쓰면 안 됩니다. 600번 때도 안 되고 700번 때도 안 되고요. 판매 관리비는 꼭 800번 때 코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 2번에 있는 것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1, 3, 4, 5는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다 이렇게 해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볼까요?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라는 문제인데요. 시험에서도 보면 항상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모두 읽어보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했다. 아, 요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대표자 주민번호도 여기 참고로 입력칸이 있으면 입력해 주시고.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은행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대표자 이름, 대표자의 주민번호,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이거를 유형상사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유형상사예요. 그러면 회사 등록에 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들어가서 여기 우리 회사 유형상사. 여러분 시험 볼 때는 회사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날 시험 보는 날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밑에 다음에 연습할 회사가 그 밑에 있는 봄날 시계, 새벽 식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유형상사 선택하시고 대표자 이름을 고치죠. 박상준. 그 밑에 6번에 주민등록번호도 고치죠. 새로 입력하면 고쳐져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 18번에 비어있네요. 그것도 입력하세요. 은행은 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하나은행을 검색하면 됩니다. 부분 검색에다가 하나하고 엔터 치면 검색이 됩니다. 지점은 그냥 타자합니다. 서대문. 계좌번호는 그대로 하이폰까지 넣으면서 입력하면 돼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을 또 해볼까요? 계정 과목 수정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평가 문제.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중 235번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 과목 수정 등록하시오. 자, 계정 과목 수정하는 거 우리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서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235라고 했으니까 커서가 코드에 있을 때 숫자 키에서 235를 눌러주면 235번으로 넘어갔어요. 위아래가 전부 빨강색인 걸로 봐서 이것도 빨강색일 겁니다. 한번 밑에 면허권을 클릭해 볼까요? 네, 디자인권 빨강색 맞아요. 이 빨강색은 그냥 입력하면 안 고쳐지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한번 툭 치고 노트북 키보드는 컨트롤과 FN 키 누른 상태에서 F1을 한번 쳐야죠. 그리고 입력하면 입력이 됩니다. 의장권이라고 타자하십니다. 엔터.
의장권으로 수정하라. 그러면 이것만 수정하면 되죠. 네,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이렇게 고치는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은 그냥 덮어쓰기가 안 되니까 컨트롤 F1 내리고 입력한다. 다음에 3번도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지급보험에 대한 초기 2월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이거 지급보험 초기 2월 먼저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메뉴였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지급보험을 여기서 찾아보면 요 밑에 252번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은 해당 개정 과목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코드는 거래처 코드니까요. 거기 7002가 있네요. 7002 엔터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 부산상사. 네. 만약에 코드가 없고 거래처명만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검색하시면 되죠. 만기일자 비고에 있습니다. 2023-0715. 어음번호도 비고에 있습니다. 004 202 1215 1234 56 789 어음 등록한 후에 등록된 어음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어음 번호를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거 한번 국민은행에서 이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행 12월 15일 004 202 1215 맨 위에 있네요. 요거. 예, 요걸 선택하십시오. 확인. 등록된 어음 골라서 어음 등록이 미리 돼 있었어요.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금액은 200만원. 엔터 하시고 오른쪽에 발행일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고쳐줍니다. 비고에 발행일자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입력하는 게 낫겠다. 2022 1215. 네. 자, 발행일자까지 입력하시면 다 제대로 입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창을 닫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그 전에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차액은 0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밑에 미지급금 명세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금 명세서. 그러면 지급보험 바로 밑에 미지급금이 있고요. 오른쪽에다 직접 입력합니다. 미지급금은. 자,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7001 하면은 오피스 알파 입력되고요. 120만원. 그 다음에 99601 삼성카드 1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0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 설명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이 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지급어음 등록은 어음을 선택할 것. 아까 이거 어음을 선택하라고 여기 돼 있었는데 제가 어음 번호를 입력했었죠.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아까 했었습니다. 안 되길래. 네, 그래서 항상 문제는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거래처별 끊기를 누르면 예. 화면이 지급보험
호참을 이제 닫아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급어음은 해결이 되고요. 이제 미지급금하고 여기다가 이제 섞어드립니다. 아까 지급어음 화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 지급어음 화면에서 요 닫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화면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미지급금으로 이어서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손익계산서 인쇄 버전으로 자료를 주었고요. 이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식회사 유형상사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받아 등록되어 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를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네. 그러면 오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니까 이걸 보고 수정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려면 여기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어느 자료가 틀렸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자, 매출액은 7억 5천 일치하죠? 매출원가 5억 9,600인데 여기는 지금 입력이 5억 8,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매출원가 5억 8,600을 클릭하면 이러한 매출원가 산출 근거가 되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기초 상품 재고액은 일치하죠? 1,600. 당기 상품 매입액은 6억 일치하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렸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초 상품 재고액이나 당기 상품 매입액은 틀렸으면 여기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회색으로 딱 막혀 있죠.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3일 패션 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면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이걸 닫고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돼요. 열어보게 되면은 밑에 차액이 1,000만 원이 차액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1,000만 원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8번째 줄에 있는 146번 상품 여기가 2,000만 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요. 상품을 20++로 고치게 되면 밑에 차액 0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상품 매출원가 다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바뀌어져 있죠. 2천만 원. 그리고 매출원가는 596,000,000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고쳐졌을까? 당기순이익이 맞는가를 보면 되죠. 65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아직도. 근데 65만 원짜리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당기순이익을 여기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이렇게 이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65만 원이 바로 위에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가 입력되어 있는가를 한번 봤더니 없어요. 법인세가. 그러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추가할 때는 코드란에다가 법인 코드에다 계정 과목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법인세 등 나오죠. 여기다가 65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당기순이익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맞았죠? 그러면 다 고쳤다.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다 고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이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요, 지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문제 4가지인가 5가지를 해본 것 같은데, 이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나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유형별 연습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했죠? 4번까지 4가지를 했는데, 실제 여러분 FAT 1급 자격시험에서는 기초정보 관리에 관해서 1개나 2개, 1개나 2개 출제가 될 것이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자료 입력 연습을 유형별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